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어제는 제가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온두라스가 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달러의 염증을 느낀, 달러에 저항을 하는 이들의 항명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진짜 급속도로 퍼져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점점 하락을 하는 달러의 가치, 달러의 몰락, 달러의 존폐 위기가 이제 각국 나라들의 항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엘살바도르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날 유일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두라스의 대통령은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딱 붙어있는 나라죠. 미국 밑에 멕시코 밑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동과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여성 대통령이 엘살바도르를 질투하고 있나요? 바로 동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긴밀한 접촉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5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무심결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의외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죠. 복잡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온두라스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다음 국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달러 패권을 충분히 뒤흔들 수 있다.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달러 패권에서 탈출한 유일한 나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온두라스는 제1세계 국가로 이동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목 화폐가 결국 제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에 대한 모든 역사는 부채와 통화 평가 절하가 한 방향으로만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국의 욕심, 결국 미국의 만행들로 이어진 자멸이죠, 자멸.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국, 그리고 달러. 전 세계는 이제 그거를 알아버렸죠. 그리고 탈출구를 찾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아 버렸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더 이상 그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다. 그 어떤 신뢰 기관도 거치지 않은 디지털 안에서의 P2P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프로토콜만 해결이 된다면 나는 결코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다가 철학이죠.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을 굉장히 빨리 오게 한 건 팬데믹,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크죠. 최근 달러 지배 후 균열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인기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기업이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러의 종말을 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통화정책을 펴야 되는 각국의 수장들, 그리고 대기업의 대표들은 이미 직감을 하고 있죠. 소시민들만 모르는, 그들만 알고 있는 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달러를 믿고 따랐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명목 화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고정된 개수만 한정으로 채굴이 되기 때문에 부풀릴 수도 없고 충분히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온두라스까지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고 어제 이야기 드렸지만 말레이시아까지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겁니다.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을 때 분명히 비트코인은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 6만 9천 불까지 찍었죠. 결론적으로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매수로 결국 상승 패턴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네요. 점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겠다는 나라들이 많아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엄청난 미국의 이벤트가 벌어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과 SEC 사건 약식 판결 파문 드디어 끝인가? 끝날까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말고 또 다른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데일리 하들 기사를 본 게 있는데 SEC 전 임원 윌리엄 힐만의 이메일만 공개가 되게 되면 합의가 뒤따를 거라고 리플 변호사가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금방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몸으로, 눈으로 잘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권규제기관과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리플은 법원에 또 다른 시간 연장에 대한 SEC 제안을 거부할 것을 요청을 했다. SEC가 이 사건의 해결을 충분히 미루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삼각관계죠. 미 정부, 그리고 리플, 그리고 SEC. 과연 어떤 이슈의 음모론을 갖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좀 더 미루고 있는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금 아마 SEC가 욕을 먹는 걸로 치면 그들의 신뢰도가 아주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도 그 욕을 먹고도 또 연기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손 들 때도 됐는데 누구의 압력을 받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지.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 모든 해결은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하겠죠. 여러분들과 저와 느끼는 이 시간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고민도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괴로웠던지. 맞죠? SEC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 사건에 관해서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을 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왔다. 우리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인정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암호화폐가 곧 이제 출현을 할 것 같습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규제의 명확성도 생기겠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모든 규정, 모든 법규는 결국 리플의 틀에 맞춰서 따라야 될 겁니다. 실체가 아예 없는 비트코인 빼고, 그리고 이더리움부터 차근차근 리플의 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이 리플의 틀에 맞추게 되면 이더리움 하에 그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통로는 XRP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규칙이 됐든 법안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프로토콜이 됐든, 그리고 리플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화폐로 칭하는 이 모든 거래는 결국 가장 상위 계층의 리플이 그 모든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리플은 사건이 종결되기를 열망을 한다. 리플이 약식 판결을 내리고 XRP가 유가증권이 아님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약식 판결은 청구 또는 청구에 대한 방어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다른 강제력이 없는 경우, 청구 또는 청구의 특정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일방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승인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판사는 지금까지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동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난다. 이기든 지든 리플은 그 자리를 지켜온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건이 16개월에 가까워지면서 SEC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 서커스를 끝내고 계속 나아갈 때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거의 한 3-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이제 1,000원을 넘어섰고 1달러를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린 김에 기다려 보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 잘못 이렇게 클릭 하지 마시고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 생각하시고 원화채굴에 열심히 더 집중하시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가 아주 사람 피를 말리네요. 벌써 또 목요일이네요. 저도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미클론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정말 기원합니다. 잘 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